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약약강 24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백이 날일자로 받았을 때 흙이 A로 붙여야 할 것인지 B로 날일자 해야 할 것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로 붙여가는 수는 사실 요즘 너무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인데 이 수의 뜻은 흑도를 안정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좌변흙이 약하다면 A로 붙여야 할 거고요. 좌변흙이 강하다면 손 빼고 큰 자리로 가야 할 겁니다. 지금 이 흑돌은 손을 뺀다고 해도 이 두 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뻗어나와 있는 돌도 있기 때문에 백이 좀처럼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우변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백이 뭐 이걸 뛴다고 해도 손을 빼도 뭐 별로 문제가 없고요. 혹은 뭐 이걸 붙여간다고 해도 흑은 어차피 강한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옆을 뻗어놓고 손을 빼도 역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백도 이 흑도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좌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좌변을 두는 것은요. 백이 치고 호구 치고 이어버리게 되면 흑이 너무 일단 두터운 돌끼리 만난 느낌이 강하고 중복의 느낌이 짙습니다. 백이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가게 된다면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죠.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흑이 이곳을 걸쳐갔을 때 백은 A로 받아야 할지 B로 협공해야 할지 어려운 장면인데요. B로 협공을 하게 된다면 흑이 팠을 때 뭐 좀 빠지는 것도 있고 뭐 미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형태만 볼 거니까요. 백이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백이 세력이 생기게 되는데 흑돌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두텁습니다. 지금 못 살아있는 돌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너무 두터워서 백의 세력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로 날일자로 받는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뭐 벌린다면 계속해서 한 칸을 띄어서 실리적으로 두어나가는 것이 좋고요. 상대가 두텁기 때문에 세력을 쌓아도 소용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모양입니다.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좌상기를 지켰고요. 흙은 좌변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상변을 키워야 할까요? 지금 현재 상변을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양 같습니다만 흑돌이 튼튼한 뿐만 아니라 백돌도 못 살아있는 돌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우변도 살아있고 하변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흑의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고 백이 다가오는 곳이 오히려 커서 흑 한 점을 공중배 아니 곤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좌변에 집도 짓고 있죠.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역시 흑돌이나 백돌이나 둘 다 두텁기 때문에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는 장면입니다. 정답은 B로 벌려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백이 만약에 위에서 눌러간다면 흑은 뭐 아래쪽에 집을 지어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하는 장면이고요. 백이 들어온다면 흑은 뛰어나와서 집은 어느 정도 깨지더라도 백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흑이 불만이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흑이 우상기를 잡아서 정석이 완료가 된 장면인데요. 백은 큰 자리를 붙여야 할까요? 우변을 갈라쳐야 할까요? 자, 우변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만 흑돌이 튼튼하기 때문에요. 흑이 이쪽으로 다가올 때 어차피 백이 갈라치더라도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흑이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간다면 백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답은 A의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손 빼는 게 목적이고 뭐 하변 날일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흑이 이곳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천천히 백은 두어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이 흑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X쪽, 우상 쪽은 백이 들어가지 않고 흑집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흑이 우상기를 잡아서 정석이 완료가 된 장면인데요. 백은 큰 자리를 붙여야 할까요? 우변을 갈라쳐야 할까요? 자, 우변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만 흑돌이 튼튼하기 때문에요. 흑이 이쪽으로 다가올 때 어차피 백이 갈라치더라도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흙이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간다면 백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답은 A의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손 빼는 게 목적이고 뭐 하변 날일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흙이 이곳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천천히 백은 두어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이 흙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X쪽, 우상 쪽은 백이 들어가지 않고 흙집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백이 우변에 어깨 짚어온 장면이고 흙은 A로 씌워야 할까요? B로 밀어야 할까요? 지금 흙이 우아 쪽이 굉장히 튼튼하죠. 우아 쪽의 흙돌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돌은 공격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A로 씌워간다고 해서 백돌이 잡히거나 심지어는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변에 튼튼하기 때문에 백을 몰다가 흙은 상변 쪽에 모양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막는다면 뻗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뭐 이 정도로 두 칸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흙은 하나 정도 씌우고 날일자를 가서 못 잡더라도 계속해서 중앙에 세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선수를 잡아서 상변을 벌려간다면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우변의 백돌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흙돌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흙의 공격이 상당히 잘 먹힌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흙이 아래쪽으로 밀게 되면은요, 백은 여기서 띄워준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옆구리에 붙이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흙이 반발이 힘듭니다. 젖히고 뭔가 끊기도 힘들고요. 백이 끊고 있는 양점 때문에요. 그렇다고 뻗는 것도 백이 2단 젖히고 잇고 끊고 씌워가는 수가 있어서 두면 둘수록 흙돌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정도로 뻗어서 받아야 하는데 백이 그때 가볍게 뭔가 상변을 벌려가게 된다면 흙의 우변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만 역시 강한 돌로 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중된 느낌이 크고요. 반대로 백은 아까는 흙의 차지였던 상변을 차지하면서 백은 초반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량약강 26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걸쳐온 장면입니다. 흙은 협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날일자로 받아둬야 할까요? 자, 지금 이제 협공인지 날일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흙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조금 불안한 상황인지 이걸 봐야 할 텐데요. 그게 지금 백이 들여다보고 있는 교환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당할 부가 높기 때문에 하변 흙은 조금 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협공이 되겠습니다. 협공의 간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3칸을 하셔도 되고 4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이 만약에 파낸다면은 그냥 이제 다 받아두게 되면 흙의 형태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백이 들여다보는 것이 있지만 들여다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흙이 이 들여다본 돌을 움직일 수 없게 아주 두터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약한 돌로 아주 모양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흙이 만약에 협공을 하지 않고 날일자로 받는다면 백은 노골적으로 3칸으로 벌려가게 됩니다. 이 3칸으로 벌려가는 수는요, 들여다보는 수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흙이 한 칸으로 받는 거는 두텁지만 느려서 조금 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은 가볍게 손을 빼게 됩니다. 만약에 손을 빼고 흙이 딴 큰 자리를 둔다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일단 흙이 곰마가 된 것과 기분이 나쁘고요. 곰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수를 두기가 쉽지가 않죠. 흙이 약간 불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날일자로 붙여간 장면이고요. 흙은 이곳으로 벌려가야 할지 아니면은 갈라쳐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벌려가는 수는 흙의 모양을 키우는 수가 되겠고요. 갈라치는 수는 백의 모양을 갈라가는 수가 될 텐데요. 지금은 흙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 우변에 상당히 두텁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강한 세력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모양을 넓게 만든다면 그 모양이 집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그래서 하변을 벌려가는 수가 좋습니다. 하변을 벌려가서 이게 지금 강한 돌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귀를 가지고 박스로 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척 넓고 좋습니다. 백이 만약에 큰 자리를 두어간다면 흑도 상변을 벌리거나 하변을 뛰거나 해서, 물론 뭐 백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흑이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 되겠고요. 흑이 갈라쳐 가는 것은 백이 이 정도로 어깨를 짚어볼게요. 그냥 삭감을 해갔을 때 흑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벌린 진행에 비해서는 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이 되겠습니다. 흑이 좌변을 띄워두었는데요. 백이 지금 이제 상변에 들어갈 자리인데 A로 깊숙이 들어가야 할지 B로 삭감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돌들이 백돌도 튼튼하고요. 상당히 튼튼하죠. 그리고 흑돌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역시 흑돌도 엷은 돌은 없습니다. 좌변도 엷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둘 다 두텁기 때문에 모양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모양을 만들어도 삭감하기가 편해요. 그 뜻은 실리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세력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A로 들어가서 실리를 최대한으로 이제 파괴하거나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흙이 입구자로 올라온다면 백은 뭐 붙이거나 해도 되겠고요. 혹은 사실은 쉽게 둔다면 3-3에 붙여서 흙이 뻗는다면 젖히고 잇고 날일자 밀고 이어서 이 정도 진행을 한다면 백이 괜찮습니다. 흙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역시 백이 약한 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도 공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할 자리에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흙은 이제 입구자나 뭐 차렷 이런 식으로 실리를 챙기게 될 텐데요. 백이 모양을 만들더라도 역시 지금 흙도 그리 엷은 돌이 없기 때문에 위력이 없고요. 백이 아무래도 조금 실속이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약약강 27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이제 우변으로 들어갈 자리인데 A로 우상기 쪽에 가야 될지 B로 적당히 가운데로 갈라쳐 가야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인데요. 가운데로 갈라간다면 흙은 이 X의 돌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X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오게 됩니다. 그럼 백은 뛰어나오거나 두 칸을 벌려야 할 텐데 두 칸 벌리는 것도 흙이 너무 두터워서 탐탁치 않고요. 한 칸을 뛰어도 흙에 대한 압박감이 별로 없고 흙이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우상기가 집이 크게 났을 뿐만 아니라 이 A의 침입도 나중에 이제 굉장히 통렬해지게 됩니다. 백이 넓어서 좀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백은 아래 흙이 두텁기 때문에 강한 돌 쪽에서 떨어지는 A의 다가가는 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흙이 다가온다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뛰어나올 때 이 정도만 눌러 놓아도 지금 흙이 10집밖에 생기지 않았고요. 백이 다가가면서 흑돌도 약간 불안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백의 타개가 편할 뿐만 아니라 상변에 들어오는 수 때 이 백이 싸우기가 흙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죠. 두 번째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하변을 뛰어나온 장면이고요. 백은 좌변을 지킬지 아니면 어이구 하면서 상변을 하변을 삭감을 해야 할지 중요한 장면인데요. 지금 흑돌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고 물론 끊어지는 약점은 있습니다만 흑이 이 교환 하나만 해두면 악수라서 안 하는데 이제 흑이 중요하게 이제 뭔가 급히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끊는 교환을 한다면 백이 하변 약점을 노리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흑이 계속해서 덮어간다면 지금 보시면 백이 깊숙이 들어가도 흑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흑은 3-3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곳을 눌러가면서 백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백이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 뒀다고 보긴 힘든데 백이 약간 급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눈목자가 되겠습니다. 눈목자로 둬서요. 흙이 만약에 키워온다면 흙은 두텁기 때문에 백은 바깥에서 살살살 어깨 정도로 깎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강한 돌로 집을 짓는 것은요. 항상 이런 강한 돌로 집을 짓는 것은 이 정도 넓이로는 흙이 충분하지 않고 백이 나릴자로 붙여가면 오히려 흙이 조금 불만스러운 바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이 강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흙이 단수를 쳐서 우하에 정석이 완료가 된 장면이고요. 백은 A로 좌변을 벌려가야 할까요? B로 상변을 두어 가야 할까요? 자, 지금 흙이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은 반면에 실리작전이죠. 이럴 때는 세력한테 넓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판을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실패입니다. A로 두게 되면 흙이 걸치고 상변을 벌려갔을 때 흙 모양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요. 그럼 백은 강한 흙을 상대로 이런 타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백이 조금 피곤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때 흙이 갈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백은 어차피 자기 모양을 크게 키울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려가면서 판을 쪼개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 강연약강 28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하변을 지켰습니다. 하변을 지켰는데 흙이 A로 큰 자리를 차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B로 꼬부려 가야 할지요. B로 꼬부려 가는 것은 흔히 대세점으로 이제 뭐 알려져 있죠. 지금 흙이 두면은 우변이 커지고 근데 백이 두면 또 하변이 커지니까. 근데 하지만 지금은 흑돌이 날일자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백도 튼튼하게 지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변은 발전성도 없고 그렇다고 흙이 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꼬부리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큰 자리를 빠르게 차지를 해나간다면 흙이 꼬부리는 수는 발이 좀 느린 수가 되겠고요. 이 날일자고 두칸 교환이 있기 때문에 하변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꼬부린 돌은 한 수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 그럼요. 흙은 A로 큰 자리를 갈 자리가 되겠고요. 백이 만약에 날일자로 온다면 그냥 쓱쓱쓱 받아서 백의 쭉 민 게 기분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두면 둘수록 흙의 날일자가 빛나는 거고요. 그리고 백의 두 칸이 강한 지금 하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돌 쪽에서 지금 백이 키우는 상태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물론 강한 돌 쪽에서 집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백의 불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상변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좌변에 걸쳐갔고요. 백은 A로 받아야 할까요? B로 협공을 가야 할까요? 지금 이 수들을 결정을 하려면 하변 백돌과 흑돌을 봐야 하는데 우선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백돌 완생입니다. X 되어 있는 흑돌은 완벽하게 완생은 아니기는 해요. 이 X 되어 있는 흑돌은 뭐 백이 치중을 가고 끊고 이렇게 조여 붙인 다음에 이렇게 뻗으면 아직 미생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잡으러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것 역시 흙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변 쪽의 돌들이 다 살아있고 심지어는 세모되어 있는 백돌도 살아있기 때문에 좌변에 세력을 쌓아도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정답은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르게 손을 빼서 큰 자리로 가야 되겠고요. 협공을 하는 것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정석 진행을 했을 때요. 백이 이 하변 흑도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좌변은 발전성이 별로 없고 게다가 강한 돌 쪽에서 집을 만드는 느낌이 큽니다. 물론 흙이 와도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백이 압박을 받지 않죠. 그래서 좌변에 협공하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자, 지금 흙이 한 칸 뛴 장면이고 백은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둘 다 세력을 키워가는 수인데 이럴 때는 백의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인 흙의 입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좌변 같은 경우는 백이 두면 백이 물론 커지지만 흙이 뒀을 때 흙이 커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좌변은 한 번 더 벌려야 되죠.
반면에 우변 같은 경우는 백이 두면 백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흑이 뒀을 때 흑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쪽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흑이 만약에 민다면 이렇게 젖히고 뻗어서 어차피 좌변이 흑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어도 전혀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백이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흑이 이상합니다. 여전히 좌변은 또 둬야 집이 나는 모양이거든요. 자, 이거를 백이 좌변으로 간다면 흑은 우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우변이 넓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키웠다가는 흑이 좀 더 넓어서 백이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을 키워놓고 이곳을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백이 키웠을 때 흑이 둔 자리를 뒤따라가는 모양이라 결국 이것도 백이 좋지 않겠죠? 정답은 그래서 이 B의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양약강 29번째 시간인데요. 입구자로 봤자 백이 날일자로 올라온 장면입니다. 흑은 이렇게 B로 씌워서 세력을 키워가야 할까요? 아니면 A로 걸쳐서 하변에 큰 자리를 둬야 할까요? 자, 우변을 키울지 말지. 지금 흑의 전 재산이 투자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돌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흑돌은 물론 이제 백이 올라왔을 때 우변 쪽에 이런 침입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흑돌이 상당히 두텁죠. 이 X도 두텁고 그래서 흑은 지금 우변을 키워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백이 올라와도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는 건 아니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백이 붙이고 뛴다면 이제 세 칸을 벌리는 것이 안성맞춤입니다. 백이 붙이고 뛰어가야 할 텐데 흑은 선수로 하변을 깨고 계속해서 큰 자리를 차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백이 협공을 한다면 3-3을 파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내고 백이 두 칸을 뛴다면 흑이 계속해서 큰 자리를 차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백이 두 칸도 아니고 날일자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흑의 우변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미 속도에서 밀려서 우변을 키워가기보다는 우변을 내버려 두고 게다가 우변이 강하기 때문에 백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심한 타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B로 씌우는 것보다는 A로 걸쳐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흑이 붙여간 장면이고요. 백은 A로 이어야 할지 B로 호구 쳐야 할지 묻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강행약강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강행약강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지금 굳이 거의 나오지 않는 배석인 이 백돌들을 집어넣었거든요. 물론 본래의 동그라미 돌은 정석에 나오는 모양입니다만 X가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두텁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터울 때는 싸워야죠. 내가 엷을 땐 싸움을 피하는 거고요. 정답은 끊기더라도 B로 호구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흑인 그럼 끊고 있게 되는데요. 지금 흑이 이 형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왜 있는 게 나쁜지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었을 때 흑이 끊어준다면 똑같이 밀어가서 두시면 되는데 흑이 끊지 않고 뛸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흑이 도망을 갈 때 여기 끊어져 있는 게 낫습니까? 뛰어져 있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뛰어져 있는 게 훨씬 도망갈 때 빠르죠. 반면에 이거는 끊는 것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도망갈 때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흑이 빠르게 뛰고요. 이음부는 한 번 더 있게 마련이거든요. 아니면 끼워 있거나 그때 흑이 이렇게 빠르게 나가면 흑의 삭감이 성공한 모습이 되겠고요. 백은 반드시 호구 쳐서 끊기더라도 흑을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흑이 이으면 날일자로 나오고요. 뛸 때 뭐 이런 식으로 차렷해서 받게 되면 흑이 지금 아까보다는 백돌이 지척에 많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모습이 되겠고 물론 잡진 못하더라도 공격을 하면서 백이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자, 지금 벌려갔는데 흑이 A로 걸쳐야 할지 B로 3-3으로 들어가야 할지 역시 묻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좌하에 이 백돌들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 백돌들이 무척 두텁죠. 그러면 좌변을 깨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로 걸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백이 이걸 이제 붙이고 뛰고 이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흙이 물론 타개는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백이 워낙 두터워서 답답한 모습이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기도 조금 힘듭니다. 백이 뻗어서 두터워지면 자연스럽게 이 흙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흙은 살더라도 생불 여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벌리거나 했으면 좌하의 백돌이 압박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3, 3에 들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좌변은 좀 집이 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는 겁니다. 자, 백이 막는다면 미입니다. 젖히고 밀고 요즘 유행하는 대로 손을 빼겠습니다. 좌변 모양이 큽니다만 좌변은 어차피 백이 두터웠던 장소이기 때문에 흙은 귀를 파냈고 어느 정도의 집은 인정해 준다는 생각으로 파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약약강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흑이 우변을 막아간 장면이고요. 백이 이제 하변에 두 점을 공격을 해서 좀 이득을 보고 싶은데 이쪽 날일자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 좌하에서 날일자를 가야 할까요? 자, 지금 백이 이 백돌 지금 호구 친 데까지 있는 이 5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두 점은 눈목자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껴붙이고 젖히더라도 귀가 쉽게 수가 나는 자리가 되겠고 혹은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는 맛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쪽 A쪽 나래자가 되겠습니다. 자, 흙이 도망을 간다면 백은 계속해서 뛰어서 좌변을 넓히면서 흙을 공격을 합니다. 우선 우변 흑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좌변부터 먼저 챙겨두고 여기는 나중에 따로 삭감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백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요. 흑은 이제 어깨를 짚고 붙이는 맥점을 주게 됩니다. 자, 백은요. 이곳을 이제 막는 것은 치받을 때 있더라도 나와서 끊기는 수를 계속해서 노림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건 귀 쪽으로 끊어야겠죠. 백이 계속 활용을 당하는 모습이라 좋지가 않고요. 백은 뻗어두는 정도인데 그때 흑이 뛰어듭니다. 그럼 백이 날일자를 간 곳은 물론 우변을 삭감했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백이 살아있는 돌 쪽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별게 없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중앙에 전투가 급박해졌을 때 건너붙이는 수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백이 실패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하변으로 들어온 장면이고요. 흑이 입구자와 차렷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습니다. 본래 썸네일은 이제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입구자로 바꿔봤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요. 우선 이 한 점이 백의 날일자로 인해 뭐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의 두 개가 약간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은 이 두 점을 이제 공격을 하는 작전을 세워야 될 텐데요. 마침 이 흑 한 점도 약하니까 연결할 겸 입구자가 보통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넘어간다면요. 적당히 넘겨주고 흑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백이 이제 붙여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젖히고 잡아가게 된다면 지금 이제 흑이 입구자 한 돌로 인해 백이 물론 사는 데는 귀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흑이 끊었을 때 백이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넣어놓고 우변을 공격하는 진행이 보통의 진행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입구자를 뒀을 때 백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붙이고 뻗고 날일자. 이게 이제 백이 더 낫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나온다면 흑의 입구자가 차력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붙여간다면 젖히고 단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의 행마가 백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이곳을 이제 차렷을 하게 된다면 백이 뛰어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뛰어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흑이 차렷한 돌이 못 살아있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흑이 나올 때 백이 따라 나오면서 이곳 우변에 들어가는 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자, 백이 밀어간 장면인데요. 흑은 하변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우변을 둬야 할까요? 자, 역시 약한 돌, 강한 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흑돌도 물론 뭐 우화도 완벽하게 살아있진 않습니다만 백이 다가왔을 때 흑이 뛰어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주 약한 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백의 우변은요. 지금 물론 걸친 돌도 못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밀어간 돌도 이교환이 되면은 못 살아있는 돌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갈라치는 수가 좋은 수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방향만 맞추면 되니까 좀 더 잘 두려면 들여다보고 뛸 때 정석 진행을 밟아가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면 갈라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자, 백은요. 일단 뭐 어떻게 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런 식으로 우상기를 보강을 한다면 하나 들여다보고 띄어서 이 백돌과 같이 동행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를 받아둔다면 역시 이번에도 흙이 붙이고 띄어서 이 돌과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한 칸을 띈 자체로 흙이 약간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하변을 두어가는 것은 백이 계속해서 우변을 시켰을 때 백의 우변 자세가 좋아서 흙이 약간 싱거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령약강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백이 우변을 벌려왔습니다. 흙은 하변에서 걸쳐야 할까요? 좌변에서 걸쳐야 할까요? 자, 지금 흙이 이제 머리가 나온 게 있죠. 머리가 나온 게 있고 이 선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백의 X는 지금 벌린 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로 걸쳐가는 것은 물론 이 석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백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큰 공격을 노리기가 힘들고 흙이 낮게 깔려있는 아주 발전 가능성이 낮은 곳을 갔습니다.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붙이고 뛴다면요. 흙이 강제로 이제 이쪽 언저리로 둬야 하는데 역시 백이 계속해서 손을 빼간다면 흙이 좀 발이 느린 진행이 되겠고요. 이 석점은 좀 가벼워서 잡아도 성에 차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흙이 좀 아무래도 재미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반대쪽으로 걸쳐갈 자리입니다. 이거는 석점을 공격한다는 생각보다는 백이 온다면 백이 발전성이 하변 쪽에 발전성이 없는 쪽으로 백이 갔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일자로 인해 백의 하변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죠.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좌변에 정석이 완료가 됐고요. 흙은 우변에 벌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변을 벌려가야 될까요? 이때 물론 뭐 마주보는 자리가 더 크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백은 지금 좌변에 세력을 만들고 있고 흙은 곳곳에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항상 이제 세력을 견제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반면에 세력을 갖고 있는 쪽의 모양이 넓어진다면 두터움을 갖고 있는 쪽의 모양이 넓어진다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백을 견제라는 게 먼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양을 좁히는 게 좋겠고요. 백이 갈라간다면 흙은 다가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이렇게 벌려가더라도 백의 좌변이 일단 모양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흙의 실리가 돋보이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백도 나쁘진 않지만요. 자, 이거를 이제 A로 둔다면 백이 벌려갑니다. 이렇게 양날개가 펼쳐진다면 이 두터움이 날개를 얻는 거고요. 흙은 지금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백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자, 흙이 입구자로 올라온 장면이고요. 백은 여기서 A로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B로 이렇게 상변을 파괴를 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돌들을 봐야 할 텐데 이 흑돌이 세냐 아니면 방금 입구자한 X쪽이 세냐를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는 아직 3, 3이 없고 약간 불안한 형태고요. X는 완생이죠. 게다가 다가가는 형태 자체도 B는 3선 쪽에 다가가서 뭔가 닫혀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A는 4선 쪽에 다가가는 형태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자, 흙이 뭐 상변을 키우면 어떡하나요? 백은 그냥 큰 자리를 가면 되겠습니다. 흙이 지금 상변을 키우더라도 백이 좌변도 살아있고 일단 우변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은 다가오는 정도일 거고 그때 뛰어서 우변을 깨면서 X의 침입을 노리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상변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하나 뭐 치받아 놓고 뭐 협공을 하게 된다면 백이 도망가는 사이에 우변에 자연스럽게 집이 생겨서 백이 약간 고전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변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약약강 32번째 시간인데요. 자, 흙이 하변을 지킨 장면입니다. 백은 A로 하변을 삭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B로 큰 자리를 가야 할까요? 자, 이 하변이 지금 얼마나 이제 그 발전할 것이냐, 하변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모양을 키우거나 할 때는 항상 주변에 상대돌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우변의 백돌이 아주 튼튼해요. 우변의 백돌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흙이 뭐 밀 때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뻗어도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흙이 하변을 키울 만한 동력을 갖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백은 큰 자리를 가야 합니다. 자, 이때도 흙이 뛰어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수가 아닌데요. 백이 계속해서 키워왔을 때, 즉 큰 자리를 두어왔을 때 이렇게 키우면 상당히 넓고 좋을 것 같지만 백이 이 정도만 삭감을 하더라도요. 흙이 공격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게다가 이 세 칸짜리, 세 칸 사이에는 들여다보는 게 있어가지고요. 흙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봤자니 이미 굴복을 당한 모습이 되겠고요. 밀자니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뻗어 들어가도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변 쪽에 뭔가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밀고 굳자고 젖힌 돌을 이용해서 우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둔다면 흙도 뭐 변을 키우지 않고 그냥 큰 자리를 두어가게 되겠고요. 이곳을 달린다거나 갈라친다거나 걸친다거나 그러면 서로 큰 자리를 두어가는 평범한 바둑이 됩니다. 눈목자를 두어가는 것은 그래서 좀 한가한데요. 흙은 이 한 점이 3, 3이나 붙이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걸쳐서 큰 자리를 갑니다. 이렇게 큰 자리를 가면요. 눈목자가 좀 노는 느낌이고 한 번 더 두더라도 치고 젖히고 익고 이렇게 먹으면 백이 실속이 없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굿자를 간 장면이고요. 흙이 날일자로 두어야 할지 걸쳐야 할지 어려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둘 다 그렇게 이상한 수는 아니에요. 둘 다 그렇게 이상한 수는 아닌데 관건은 이 우변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세 개 못 살아 있죠. 그리고 이 한 점도 못 살아 있고요. 사실은 세모가 되어 있는 흑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이 상당히 중요해요. 날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지키는 수로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변에 하나 두는 것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좌변에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백은 우변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우선 집을 뭐 굉장히 넓은 자리를 깨는 거기도 하고 계속해서 추가로 붙여 나오는 수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이곳을 지키자니 날일자로 언어맞으면 공수 교대가 된 느낌 공수 교대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흙이 다소 답답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이 형태라면 날일자를 가서 백이 뭐 이렇게 두면은 우변을 계속 키워서 판을 주도해 나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우변에 걸쳐 왔고요. 흙은 협공을 해야 될까요? 붙여야 할까요? 우상기 형태가 상당히 수상한데요. 우상기 형태는 백 두 점이 준동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점이 호시탐탐 준동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돌이 그 주변으로 간다면 흙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로 붙여가는 것은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뻗고 벌려간다면요. 흙이 기분 나빠요. 뭔가 이제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둬야 할 텐데 지금 워낙 큰 자리가 많으니까 백이 바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많이 두는 진행을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우 세 칸. 이 돌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흙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럼 흙이 여기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어딘가 이게 지금 백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벌렸는데 흙이 여기 공배를 두고 있다.
이미 초반이 실패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흙은 협공을 해야 합니다. 백이 판다면 다 넘겨주고요. 살려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벌려간다면 있는 수도 자연스럽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흙이 지금 이곳에 지키는 한 수를 투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바둑을 두어갈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 강령약강 33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날일자로 좌변을 지켜왔습니다. 흙은 A로 갈라쳐야 할까요? 아니면 B로 하변을 눌러가야 할까요? 자, 지금 흙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차지할 때 예를 들어서 갈라쳐서 벌리고 벌리고 벌려서 이렇게 판이 쪼개지게 된다면 지금 이 벌리고 벌린 돌은 집을 탐했지만 어차피 집으로는 쫓아가기 쉽지 않은 바둑이고 우변의 세력이 아무래도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에 있어서 모양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일단 넓이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뭔가 모양이 넓어야 한쪽이 깨지더라도 한쪽이 집이 납니다. 그리고 백돌, 상대돌을 10개 만드는 건데 지금은 뭐 상대돌을 10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모양을 확장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어깨 짚고 뛰는 수가 있어야 백이 나중에 어딘가를 깼을 때 예를 들어서 우화를 깨면 자연스럽게 이곳 우변과 하변이 커질 수가 있겠고요. 하변을 깬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눌러서 우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양날개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일단 상당히 위력적인 모양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지금 우화의 정석이 완성이 됐고요. 백은 하변, 상변 어디서 붙여야 할까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모양과 반대의 상황입니다. 흙이 지금 우변에 큰 모양을 펼치고 있고요. 백은 실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모양이 넓어지는 것을 견제해야 되겠죠. 흙이 지금 우변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상변에 또 모양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곳 날일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향만 맞추면 되니까 뭐 점이나 다가가는 것 다 상관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변을 두게 된다면 흙이 상변을 차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날개가 돼서 백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느 쪽인가를 깨면 자연스럽게 반대쪽이, 상변을 깨면 자연스럽게 우변이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의 고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세 칸을 벌린 장면이고요. 백은 한 칸을 띄워야 될까요? 큰 자리를 차지를 해야 할까요? 지금 흙이 세 칸을 벌렸는데 이 우변 지금 뭐 상당히 넓은 모양이긴 하지만 돌들이 간격이 좁습니다. 3립 3전 사이에 백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것도 그냥 두 칸을 벌린 자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양은 상당히 위력적이지만 백이 뛴다고 해서 후속 침입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넓거나 돌이 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흙이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붙이고 젖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상의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 칸은 좀 아무래도 한가합니다. 흙이 큰 자리를 혹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된다면 많이 이상한 건 아닌데 한 칸 뛴 거를 다시 보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날일자를 해서요. 흙이 뭐 어떻게 키워간다면 일단 챙길 거 다 챙긴 다음 하변이나 혹은 우변이나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세 칸이 좁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세 칸이 예를 들어서 이 세 칸이 아니라 기도를 빼고 흙이 이렇게 둔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라면 한 칸은 아주 훌륭한 한 수가 됩니다. 반대로요. 우변에 침입을 노리고 있죠. 흙이 손을 빼자니 이렇게 들어간다면 공수 교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한 칸을 뛰는 것과 이때 한 칸을 뛰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약약강 34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좌상기를 잡은 장면입니다. 흑은 과연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백이 지금 좌상기의 두 점을 깨끗하게 잡은 모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굳이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자, 만약에 백이 벌린다? 그럼 흑은 그냥 손 빼고 큰 자리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이 날일자로 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큰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백은 이렇게까지 두텁게 잡아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백집이 어느 정도 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 정도 나는 집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습니다. 흑이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가면 오히려 백이 약간 이상한 형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바짝 다가가는 것은 백이 걸쳐갔을 때요. 흑이 붙이고 뛰자니 백이 다가가면 이 흑돌이 거꾸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흑이 협공을 하는 것은 백이 3-3을 파고 들어갔을 때 흑의 상변 형태는 지금 여기 좌상기 때문에 발전성이 별로 없는 모습이고요. 흑이 이렇게 키우나 이렇게 키우나 어차피 좌상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크게 발전성이 없어서 흑의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우하로 들어온 장면인데요. 흑은 여기서 이 A로 씌워서 백도를 살려주고 세력을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흑은 붙여서 백을 변해서 살려주고 실리를 차지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우상기 흑돌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우상기 흑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서 집을 만드는 것은 중복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흑은 물론 이제 여기 모양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집을 짓더라도 별로 남는 것이 없고요. 백은 천천히 삭감을 해나가면 흑이 집 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쪽으로 붙여서 백을 내 강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백이 만약에 뻗는다면 있고요. 벌린다면 이렇게 눌러갑니다. 그래놓고 하변을 벌려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흑이 눌러간 것 때문에 하변은 지금 이제 중앙이 거의 막힌 모습이고요. 차후에 동그라미로 백도를 공격하는 수도 남아있어서 백이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의 침입이 너무 빨랐죠. 자, 아까 같은 이 A의 시움이 좋으려면 우상기의 형태가 조금 달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들어옵니다. 자, 이때는 지금 우상의 흙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붙이고 이었다가는 백이 차후에 이 흑돌에 대해 역습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라면 흑은 씌워가야 되겠죠. 씌워가는 것도 충분합니다. 밀 때 뻗고요. 막아둔 다음 키워갑니다. 이 형태라면은 어차피 씌우고 뻗은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 더 투자를 할 필요 없이 한 번 더 흙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흙이 상변에 걸쳐가는 장면인데요. 백은 A로 협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B로 붙여가야 할까요? 자, 지금 이곳은 우상기의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흑돌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상변이 발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A는 정답이 아닙니다. 흙이 파고 들어갔을 때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협공을 한 돌로 계속해서 상변을 키워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별로 발전성이 없고요. 흑의 실리에 비교해서 백이 손해를 많이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상변은 두텁기 때문에 상변은 노골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은 붙여서 삘 겁니다. 흑이 벌린다? 그러면 이곳을 들어가서 젖혀 있는 것이 또한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흑이 상변을 짓더라도 흑이 어차피 강하고 사실은 백돌도 강하기 때문에 역시 흑이 키우기도 좀 힘든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큰 자리를 뭐 여기나 여기 두어 나간다면 백이 잘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행약강 35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입구자로 지킨 장면입니다. 백은 A로 날일자로 날아가야 할까요? B로 세 칸으로 벌려야 할까요? 자, 지금 이곳을 입구자로 지켰는데
게다가 백의 날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끼리 만났죠. 하변이 발전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거를 날일자를 간다고 해서 하변에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는 실속이 없습니다. 이 수는 즉 좌변을 키우면서 하변을 뭔가 견제를 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흑이도도 백이도도 집이 안 나는 자리죠. 흑이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오게 된다면 백의 날일자는 사실은 좀 실속이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게 지금 뭐 좀 배석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면은 완전히 배석이 달라졌죠. 이때는 흙이 올라오면 흙의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백도 날일자를 가는 것은 괜찮은 수가 되겠지만 아까의 상황이라면 백의 날일자는 좋지 않은 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우변을 벌려간 장면인데요. 백은 씌워서 이곳을 계속 키워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로 풍덩 들어가야 할까요? 자, 지금 백이 눌러간 곳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막는 것도 기분이 좋고 흙이 지금 이 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백의 중앙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강하기 때문에 A는 백이 조금 미흡합니다. 흙이 날일자로 올라오면요. 백은 이제 와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붙여서 계속해서 이제 기세로 이곳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흙집이 너무 큰 모습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지금 이 두터운 돌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백은 싸워야 돼요. 힘이 있으니까 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흙이 뛴다면 뛰어나옵니다. 계속해서 붙이더라도 백은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젖히고 막을 때 들어가더라도 이 수는 이제 차후에 상변이 공격받을 수 있어서 백이 약간 부담스럽지만 원래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역시 백의 강한 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백이 우변에서 마음껏 활개를 쳐도 어차피 상변이 집이 나지 않아요. 즉 상변에서 전투가 나면 내가 전투를 할 때도 유리하고 상변의 상대가 모양을 만들 때도 자동으로 견제가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모양입니다. 흙이 지금 이제 3-3을 파는 장면인데요. 백은 A로 우변을 키워가야 할까요? 아니면 B로 좌하의 큰 자리를 둬야 할까요? 자, 이 수는 사실은 이런 중앙으로 뛰는 자리는 내가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 알려면 돌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백이 두지 않았을 때 흙이 한번 뛰어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뛰는 수는 백의 우변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흙의 상변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백의 두 점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상변을 키우기가 좀 힘들죠. 물론 뭐 세 칸을 벌릴 자리는 있습니다만 이건 좁아서 백이 뭐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칸은 한가한 수입니다. 살아있는 돌 쪽으로 달려나간 느낌이 짙고요. 흙이 이곳을 파고드는 큰 자리를 두게 된다면 이곳은 이제 흙의 이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흙의 실리가 너무 큽니다. 백은 이 수를 이용해서 우변을 키워나갈 만한 뭔가 국면의 동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은 이곳을 그냥 띄워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띄워서 귀를 지켜둬야겠고요. 흙도 이곳을 띄거나 눈목자로 두기보다는 나중에 둘 거면 깊숙이 들어갈 거고요. 백도 흙돌들이 곳곳이 강하기 때문에 우변은 크게 키울 의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방향약강 36번째 시간인데요. 자, 백이 지금 하변을 벌린 장면입니다. 흙은 이곳 좌상귀의 큰 곳을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좌변을 두고 백을 공격을 해야 할까요? 자, 지금 백의 좌변은 날일자로 되어 있고 근거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백이 지금 이곳에서 붙이는 수를 둔다고 해도 완생이 아니고 붙인 다음에 한 번 더 둬야 완생입니다. 물론 한번 붙이고 손을 빼겠지만 이 자체로 백이 못 살아있는 것이 흙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만약에 바짝 다가온다면 흙이 이 좌변의 백돌과 함께 화상 공세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가가는 것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반면에 굳히는 수는 큰 자리기는 하지만 느슨한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벌린다면 못 살아있는 돌이 살면서
바둑은 백도 충분히 둘 만한 편한 바둑이 됩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자, 지금 흑이 호구를 쳐서 이곳 좌하를 정리를 했습니다. 백은 하변을 이렇게 걸쳐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변을 걸쳐가야 할까요? 자, 지금 흑이 호구 친 이쪽 흑돌은 굉장히 강한 돌이고요. 백돌도 약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곳을 백이 나중에 젖히고 치는 것이 선수고요. 그리고 이곳을 빠지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좌변 역시 약한 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흑돌도 약한 돌은 아니고요. 지금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변이 별로 발전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흑이 하변을 키우려고 해도 백이 그냥 가만히 벌려간다면 백의 좌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못하고요. 반면에 이거를 하변으로 걸쳐가는 것은 흑이 붙이고 뻗을 때 뛰게 된다면요. 백은 이 흑돌이 강하기 때문에 세 칸도 잘 못 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깨지죠. 그래서 두 칸 정도로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흑이 걸쳐가게 된다면 백이 발전성이 없는 하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자, 백이 지금 밀어간 장면인데요. 하변이 굉장히 커 보이죠? 흑은 하변을 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변의 큰 자리로 가야 할까요? 자, 하변 지금 깨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백돌이 상당히 강하고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죠. 그리고 이 X친 백돌도 보통 때는 이제 막 들여다보면은 못 살아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여기 뻗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한 점 잡는 게 있다는 뜻이죠.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들어간 돌이 죽진 않겠죠. 하지만 백은 그냥 단순하게 우변이랑 같이 엮기만 하더라도 흑이 괴롭습니다. 흑은 지금 하변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보통 때처럼 여기를 막 챙기고 뛰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진행을 택하는 것은 백이 세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변이 위험해지거든요. 흑이 고전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흑이 실속이 없죠. 지금 백은 거듭 큰 자리를 두고 있고 흑은 공배를 두었기 때문에 흑이 실속이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흑은 이곳에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하변은 무슨 짓을 하건 눈을 감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뛴다? 그냥 같이 올 겁니다. 날일자 한다? 받아도 돼요. 이렇게 둔다? 그냥 여길 지켜도 됩니다. 백의 집이 무척 커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백은 강한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 큰 집은 아니고 여전히 삭감의 여지가 있고요. 흑은 그 사이에 날일자, 굿자, 눈목자를 다 뒀기 때문에 흑이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약약강 37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지금 젖혀서 상변의 정석을 완성을 했습니다. 흑은 이곳에 굳혀서 큰 자리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날일자를 둬서 상변을 견제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상변은 백이 밀고 젖히면서 한 수를 더 투자를 해서 물샐 틈 없이 굉장히 강하게 지켜놓았기 때문에 날일자는 좋지 않습니다. 백이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간다면 흑이 다소 불만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변은 너가 뭐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너가 집을 지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큰 자리를 둘 겁니다. 백이 걸친다? 그냥 받을 거예요. 뛴다? 눈목자로 나올 겁니다. 백이 키운다? 큰 자리 둘 겁니다. 아무리 키워도 백은 지금 여기에 두 수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백이 예를 들어서 밀고 젖히는 정석이 아니라 있고 이 상태에서 막 이제 집이라고 우긴다. 그러면 이게 집이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백이 이거를 이을 시간에 밀고 젖혔기 때문에 흑이 한 수를 딴 데를 더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집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하변이 포커스인데요. 흑은 A로 하변을 걸쳐야 할까요? 아니면 B로 좌변을 걸쳐야 할까요? 자, 이 두 점이 문제인데요. 이 두 점.
사실은 흙의 굉장히 강한 돌 옆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약한 돌에 가깝습니다. 이 돌로 집이 난다면 흙은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정답은 하변에서 걸쳐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곤란합니다. 자, 백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그냥 날일자로 볼게요. 백이 지금 두 점이 살아가야 되죠. 두 점이 물론 잡힐 돌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배 계속해서 공배를 둘 수밖에 없는 모양이고 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좌변을 벌려가더라도 백은 하변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백이 쫓기면서 손해를 많이 볼 모습이 되겠고 흙은 하변을 깨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는 것은 물론 이 두 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야, 이렇게 두고 싶습니까? 여기 좁죠. 게다가 흙이 호구가 된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역시 백이 실속이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하변에 걸치지 않고 좌변에 걸친다. 백이 날일자로 받는다면 지금 백의 약한 돌들이 바로 안정이 되면서 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집은 흙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하변을 깨줘야죠.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백이 상변에 걸쳐 왔는데 흙은 상변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변을 둬야 할까요? 이 흙 4점이 어려운데 이 흙 4점은 호구가 쳐져 있지만 백이 다가온다면 못 살아 있습니다. 못 살아 있고 결국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상변이 되겠습니다. 이때 두 칸이나 세 칸은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두 칸이 세 칸은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뭔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두 칸을 뽑아봤습니다. 자, 백이 3-3에 들어온다면 흙은 맞고 뻗고 어차피 벌리는 거는 상변을 살기 위한 거니까 이거 그냥 귀 내주고 계속 큰 자리로 갈 겁니다. 쌍방 둘만한 그런 포석이 되겠고요. 자, 이걸 만약에 날일자로 받는다. 백은 바짝 다가올 겁니다. 흙은 여기를 들어가고 싶지만 이 4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 4점이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4점은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다시 이 한 점이 백이 살려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흙의 불만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백은 집이 되는 자리에 뒀는데 흙은 공배를 나온 거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상변을 안정시키면 역시 백이 잘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변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은 이쪽에 벌릴 자리가 되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연의 깡 38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3-3에 들어온 장면입니다. 흙은 우변에서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변에서 막아야 할까요? 지금 이제 흙이 우변에 뻗어서 모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변에서 막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백은 넘고 뻗고 뭐 정석 뭐 상관없이 그냥 대충 굿자 두고 날일자 정도 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우변이 뒷문이 열려 있어서요. 생각보다 집이 몇 집 안 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밀어간다면 뻗거나 막거나 어차피 막아도 붙이면 맛이 나쁘기 때문에 큰 집이 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B로 맞고 백이 나가면 뻗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정석 진행을 밟고 걸쳐서 상변을 키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변과 상변 양쪽의 모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쪽의 모양을 다 키우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백이 지금 상변을 깨려고 하면은 하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변을 깨려고 하면 상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깨는 반대쪽을 지을 수 있는 효과도 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3-3으로 들어온 장면인데요. 흙은 우변에서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변에서 막아야 할까요? 사실 둘 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답은 A의 우변이 되겠습니다. 우변으로 맞고요. 백이 밀 때 여기서 이제 흙은 뭐 어떤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뭐 하변이 워낙 발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젖혀서 그냥 먹죠 뭐.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백이 빵 때림을 했습니다만 흙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이 그럭저럭 둘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변을 짓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고 뻗는 것은요. 지금 뭐 넓다가 문제가 아니라 흙이 지금 자세가 낮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지키기도 좀 뭐하고요. 그렇다고 뭐 눌러서 짓자니 차후에 백이 뭐 어깨로 눌러가기만 하더라도 쉽게 세력이 파괴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우변 쪽에서 막아가는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을 젖히더라도 일단은 우변에서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날일자로 나온 장면인데요. 백은 A로 벌려가야 할까요? B로 씌워가야 할까요? 자, A로 벌려가는 것이 흙을 공격하면서 집을 챙기는 아주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만 정답은 이 두 칸은 아닙니다. 이 두 칸은요. 지금 이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흙이 뭐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팩이 뭐 두 칸 벌려서 우변에 집을 지은 것도 작고 오히려 차후에 이렇게 눌리는 것이 백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두 칸이 아니라 씌워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씌워가게 되면은요, 흙이 뭐 한 칸 정도로 벌릴 텐데, 백은 이제 이 약한 돌로 그냥 중앙에 하나 모자를 씌워놓고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가변이나 뭐 상변 이런 자리를 두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약약강 39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날일자로 받은 장면입니다. 흙은 A로 좌변을 둬야 할까요? 아니면 B로 상변을 둬야 할까요? 지금 좌변, 흙이 이 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는 돌이 낮고 게다가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좌변이 발전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일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백은요, 여기서 그냥 밀고 젖히고 밀고 젖혀서 집을 지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흙집이 지금 늘어난 거는 이제 이 동그라미서부터 여기 동그라미 경계 정도가 되겠는데 대략 한 20집 정도 늘어났죠. 하지만 백에게 이 X 밀고 젖힌 수 이걸 쉽게 두게 해서 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수를 잡아서 상변을 가게 된다면 흙이 약간 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손을 빼는 겁니다. 기의 상변 날일자인데요. 뭐 이거 협공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협공을 당해도 어차피 이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물론 흙은 이렇게 두진 않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백의 뛰는 것보다 흙의 뛰는 게 좀 더 빛나 보입니다. 이 뛴 걸로 다음에 다가가도 흙이 살아있고요. 다가갈 자리도 없기 때문에 백이 협공 가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3-3으로 들어온 장면인데요. 흙은 우변에서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변에서 막아야 할까요? 사실 둘 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답은 A의 우변이 되겠습니다. 우변으로 막고요. 백이 밀 때 여기서 이제 흙은 뭐 어떤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뭐 하변이 워낙 발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젖혀서 그냥 먹죠 뭐.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백이 빵 때림을 했습니다만 흙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이 그럭저럭 둘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변을 짓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고 뻗는 것은요. 지금 뭐 넓다가 문제가 아니라 흙이 지금 자세가 낮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지키기도 좀 뭐하고요. 그렇다고 뭐 눌러서 짓자니 차후에 백이 뭐 어깨로 눌러가기만 하더라도 쉽게 세력이 파괴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우변 쪽에서 막아가는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을 젖히더라도 일단은 우변에서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걸치고 백이 받은 장면인데요. 흙은 A로 붙여야 할까요? B로 다가가야 할까요? A로 붙이게 되면은 백이 이제 젖히고 치고 보이고 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게 뭐 불만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흙이 워낙 두터운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가게 된다면 다소 싱겁습니다. 흙은요, 이 돌의 안형을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서 전투가 일어나면 좋은 거거든요. 게다가 한 칸 뛴 돌도 강하게 다가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뒤로 백을 압박할 자리입니다. 내가 힘이 셀 때는 넓게 넓게 벌려서 상대가 들어오면은 내 힘이 센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자, 만약에 백이 들어온다. 그럼 흙은 뛰더라도요. 여길 받아야겠죠. 그때 흙은 씌워서 중앙을 키워가도 되고요. 이 지금 씌워가는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뛰고 이렇게 눌러서 두어가더라도 물론 백이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역시 흙은 하변을 이제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 흙의 성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백도 들어가지 못하고 못 들어가요. 여기 막아야 하는데 그때 뭐 이쪽을 이쪽을 뛰거나 해서 이쪽의 모양을 하변부터 좌변에 이어지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강양의 강 40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이곳을 뻗어서 타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흑이 지금 이곳에 이제 집을 만들고 있는데 B로 막아서 집을 사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A로 이어서 백도를 공격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백이 이제 지금 흑집이 깨지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이곳을 막아간다면 백은 찌르고 단수를 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흑은 있고 막는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진행은 흑이 이 하변 집을 지키기는 했지만 굉장히 두터운 곳에 있는 곳을 집을 지켰기 때문에 약간 중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백이 지은 좌하의 집이 너무 큽니다. 흑이 다소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요, 지금 아래쪽, 지금 이쪽, 우하 쪽 흑돌이 두텁잖아요. 집을 못 지어도 좋으니까 A로 이어서 이쪽으로 내 두터운 쪽으로 백도를 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이 밀면은 젖히고요. 젖힐 때 치받습니다. 그럼 이제 단수 치고 호구 치는 데까지 둬서 백이 어느 정도 타개를 할 수는 있는데요. 흑이 젖히고 날일자가 거의 선수입니다. 손을 뺀다면 흑이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지금 젖혀 있는 것도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백이 무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받을 때 계속해서 손을 빼고 뭔가 큰 자리를 두어 간다면요. 백이 지금 집을 깬 것이 뭐 한 30집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흑은요. 지금 이곳에 한 점을 살렸고 날일자로 두텁게 중앙을 막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상변을 걸쳤기 때문에 아까 한 점을 죽인 진행보다는 흑이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좌하의 100집 차이만 거의 뭐 20 몇 집이 나기 때문에 흑이 절대로 손해봤다고 할 수 없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즉 흑이 이곳이 두텁기 때문에 집을 짓기보다는 이쪽으로 백도를 모은 거예요.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지금 흑이 우변에 흑공을 해왔는데요. 백은 지금 손을 빼고 상변에 큰 자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변을 계속 다가가야 할까요? 자, 우변에 다가가느냐, 상변을 두느냐. 지금 사실은 우변에 다가가기 전에 우하의 백도를 봐야 합니다. 이 백돌은 지금 굉장히 튼튼한 돌이죠. 굉장히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백이 다가오면 물론 집이 나겠지만 흙이 다가온다고 해서 백의 모양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매우 떨어지는 자리가 되겠고요. 게다가 백이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모양을 펼치기에도 좁기도 하거니와 흙의 하변이 튼튼하기 때문에 또한 우변이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다가가는 것은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된다면요. 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붙여서 뻗을 때 막아서 한 점을 죽여도 충분합니다. 우변이 어차피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요. 자, 백이 찌르면 막습니다. 단수 치면 잇고 밀어서 한 점을 죽여버립니다. 한 점을 어차피 내가 살린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빼고 상변으로 간다면요. 백의 집이 한 20집 정도 늘어났지만 전략적인 값어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반면에 흑의 상변은 지금 황무지에서 아주 좋은 땅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흑이 협공을 했을 때 백은 상변을 걸쳐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상변을 걸쳐서 손을 빼고 빠르게 큰 자리를 두어가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두면은 삼삼을 파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상을 둔다고 하더라도 다가가기보다는 붙이고 젖혀서 우변보다는 당장의 현찰인 우상 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날일자로 좌변에 착륙을 했는데요. 여기 우변의 큰 자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좌변의 큰 자리를 가야 할까요? 자, 이거는 일단 우변이 발전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백돌이 못 살아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이 백돌도 사실은 이 붙이고 찝는 수가 선수라서 엄청 약한 돌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 백돌에는 일단 여러 가지 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여다보고 조금 무식하지만 찌르고 끊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픕니다. 백이 지금 이쪽 두 점을 살려 나오다가는 하변이 갇힐 수가 있겠고요. 우변을 나가다가는 좌변이, 하변을 나가다가는 좌변이 갇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끊는 수를 보면서 이쪽에서 때려가더라도 백은 계속해서 공배를 나와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변을 기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약하죠? 흙이 그만큼 두 칸은 굉장히 통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좌변, 물론 좋은 모양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 흑돌이 살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있어요? 진사범님 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안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는 게 남아있고 붙이는 탄력을 받는 수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백이 봉쇄를 한다고 해도 거의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래서 백이 우변을 짓는 뭔가 리듬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도 뭔가 우변이 못 살아있어야, 아니 하변이 막 이런 식으로 엮거나 이런 식으로 엮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엮을 텐데 지금 이 하변에 전혀 타격을 받고 있지 않고 백이 뭘 하건 그냥 자기 타겟에만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좌변에 다가가는 게 되겠습니다. 우변은 백이 둬도 하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별로 발전성이 없고요. 좌변을 압박을 해놓으면 상변이 굉장히 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방향약강 41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상변에 끼워간 장면입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정석들이 있는데요. 뭐 백이 뭐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게 있겠고요.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쪽을 끊어가지고 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일단 정석이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지금은 B로 막는 것은요, 흙이 있고, 뭐 밀고, 넘어가게 됩니다. 백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쌓았지만 사실은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약점에 가깝고요. 게다가 백이 호구를 쳐서 하나 더 지키면 이제 와서 곧만은 아닌데 문제는 이 돌로 어딘가에서 집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이 실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보면은요, 이쪽의 백돌이 상당히 튼튼해요. 이쪽의 백돌들이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백이 지금 흙이 상변에 뭘 한다 그래도 집이 나지 않고 중앙에서 뭘 한다 그래도 그렇게 집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답은 A로 끊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흙이 뻗으면 잡습니다. 끊을 때가 문제인데요. 백은 사실은 따도 되고 이어도 됩니다만 지금은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흙이 위에서 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게다가 상변이 지금 어차피 흙이 뭐 아무리 둬도 이 돌이 나와 있어서 별로 발전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흙이 친다면 백은 잡고 딸 때 이곳을 지켜둬서 혹은 이곳을 지켜둬서 충분합니다. 혹은 뻗어도 돼요. 흙이 뻗을 때 이 상변이 역시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백은 한 점 잡고 빠르게 안정을 하고 선수를 잡고 역시 큰 자리를 간다면 위로 막는 진행보다는 훨씬 월등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지금 상변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백은 A로 삭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B로 밀어서 그냥 상변을 지어줘야 할까요?
자, A로 들어가는 것, 흙이 밀고 밀고 올라오게 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이 깨는 상변 흙돌이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꼭 흙이 재미없습니다. 백이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나가도 이 우상 쪽 흙돌에는 전혀 타격을 줄 수가 없고 게다가 흙이 나중에 이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백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데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상변은 깼지만 이 밀고 들어가는 거, 선수 뺏긴 거 두 가지로도 이미 백이 손해본 장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백은요 상변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니까 흙집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게다가 흙의 우상이 더 세기도 하죠. 미는 수가 좋습니다. 자, 미는 수는 약간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흙이 젖히기 조금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곳은 현재 끊는 수가 선수고 끊는 수가 선수입니다. 이 두 개는 해놓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끊으면 흙이 일단 어떻게 두건 간에 뻗는 것은 무조건 선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이쪽을 치는 맥도 남아 있습니다. 흙이 딴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촉촉수죠. 이쪽을 따야 합니다. 그럼 단수 선수죠. 막는 거 거의 선수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안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는수는 흙이 젖히지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뻗을 때 이쪽을 벌려서 그냥 상변은 깰 생각 없습니다. 우변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흙이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변의 집은 지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되겠죠.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흙이 이곳을 띄었는데요. 백이 A로 자기 돌을 지켜두는 것이 좋을까요? B로 3-3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진행은 사실 인공을 찍어보면 3-3에 들어가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흙이 이제 이렇게 맞고 뻗은 다음 눈목자 정도로 올라온다면 백의 넉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 우변에 이게 좀 너무 모양이 좋습니다. 이 흑돌은 그래서 우변을 키우면서 백도를 공격하는 좋은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눈목자를 지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눈목자는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눈목자가 없다면 생각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뻗어 나와서 자세히 보면은 이 흑돌도 같이 공격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이쪽에 씌워가는 것은 붙이고 젖혀서 역시 안에서 굉장히 크게 수를 내고 살 수가 있겠죠. 백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배 프로입니다. 오늘 강약약강 42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날일자로 걸쳐온 장면입니다. 백은 A로 굿자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B로 협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우상기의 정석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백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백돌을 이용해서 협공을 해서 전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협공을 한다면 흙은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해서 이 한 점을 버리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붙이고 벌리고 치받는 정도일 텐데요. 우변이 지금 백이 살아있는 돌들로 아래도 살아있는 돌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발전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변은 나중에 흙이 뭐 밀고 물론 나중에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백집이 크지만 백의 발전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지금 우상이 튼튼하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흙이 만약에 우변을 벌린다면 백은 계속해서 하변을 가서 어차피 흙이 뭐 우변을 더 오건 말건 우변 백돌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위협을 받지를 않죠. 그래서 이 굿자로 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두 번째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지금 좌변을 벌린 장면인데요. 백이 이제 상변을 삭감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백은 A로 B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B로 얕게 들어가야 될까요? 찌보면 약간 강약약강하고 사실 약간 위배되는 그런 이제 차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B 정도로 가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흙이 일단 너무 두텁죠. 뭐이 정도로 받으면 뛰고 뛰고 해서 충분할 것 같은데 게다가 백의 하변에도 집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거는 약간 미흡합니다. 지금 물론 뭐 이렇게 둔다고 해서 백이 잘못 뒀다 아주 뭐 잘못 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은 지금 아래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안 죽거든요. 그리고 죽지만 않는다면 아래쪽에 백이 강하기 때문에 흙이 세력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씌워볼까요? 적당히 한번 타개를 해보겠습니다. 백은 뭐 뛰고 어깨를 짚고 뜁니다. 이렇게 돌 4개가 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모양이 만들어졌고 백은 계속해서 미는 수, 굿자, 굿자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흙이 지금 세력이 생겨봤자 실컷 세력을 만들어봤자 세력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깨더라도 득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지금은 아래 백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세력이 쓸모가 없어서 깊이 들어갈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오늘 세 가지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백이 날일자로 달린 장면입니다. 흙이 지금 A로 화변을 보강을 해둬야 할지 아니면 B로 협공을 해서 한 번 더 실리를 챙기고 백을 공격을 하는 선택을 할지 B로에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석점이 사실 살아있는 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은 아닌데 옆에 흑돌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우하기의 흑돌이 상당히 튼튼하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옆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요. 백이 공격을 해도 별로 이득을 볼 것이 없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놓아보죠. A는 무난한 수입니다만 백이 뭔가 붙이고 뻗거나 한다면 흑이 약간 공배를 둔 느낌이 있고요. B로 협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의 최강수라면 이곳에서 입구자로 차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흑은 계속해서 걸치고 붙이고 젖혀서 실리를 다 챙겨줍니다. 자, 그럼 백은 이제 이 석점을 공격을 해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요. 백이 지금 보통은 이렇게 진로를 막아서 공격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때 흑이 뭐 예를 들면 뛰고 뭐 뛰어나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론 좌변이 못 살아 있어서 흑도 싸울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백이 지금 이렇게 날일자고 한 칸으로 뛰어나온 돌들이 우하기 흑돌로 인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뭔가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세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하기 흑돌이 있다면 상당히 든든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곤마가 있어도 받을 필요가 없고 한 번 더 좌변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강영약강 43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이곳을 빈상각으로 이은 장면입니다. 백은 우변에 침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좌변을 연결을 해야 할까요? 좌변을 끊기는 거 상당히 통렬하니까 좌변을 연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흙이 좌상귀에 튼튼한 돌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끊겨도 일단은 살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되고 지금은 호구 쳐서 백을 키울 만한 상황이 무엇보다 아닙니다. 지금 호구 친 다음에 예를 들어 흙이 큰 자리를 뒀다고 치고 한 번 더 가더라도 흙이 좌상이 살아있어서 이 다가가는 수가 별로 위력이 없어요. 호구는 발이 너무 느린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호구 치는 수로는 큰 자리를 가야 합니다. 이거를 뭐 굳이 A가 아니더라도 이쪽을 뻗어도 상관이 없고요. 들어가는 것도 안전하고 무난한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호구를 친다면 벌려서요. 백은 우변을 깨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지금 꼬부려 간 장면인데요. 백은 A로 하변에 깊숙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B로 꼬부려서 천천히 두어가야 할까요? 이 꼬부리는 수는 보통 대세점이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곳 우상의 백돌이 너무 튼튼하게 머리가 나와 있어서 역시 발전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하도 물론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흙이 젖히면 백은 이제 민 이상
계속해서 젖히고 밀고 밀어서 두어가야 하는데 백이 지금 우변에 나고 있는 것보다는 흙의 하변이 훨씬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정답은 하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은 하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하의 흙돌이 약간 불안하거든요. 자, 흙이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백은 붙이고 뻗을 때 뛰기만 하더라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흙이 뭐 어떻게 해도 봉쇄가 잘 안 되는 모양이고요. 안에서도 어느 정도 안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고 지금은 우변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하변으로 가야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입니다. 자, 백이 막았고요. 막았더라도 흙의 하변은 살았습니다. 여기서 흙은 계속해서 상변을 키워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 좌하를 두어가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상변에 흙의 전 재산이 이제 모두 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로 미는 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수는 약간 미흡합니다. 백이 젖히고 꼬부린 다음 이건 이제 사월관계상 선수예요. 3-3을 파버리니까 이게 실리로 이제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백이 이렇게 하니까 이 끊기는 자리들이 백이 살면서 전부 튼튼해졌어요. 백은 배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변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흑은 지금 자기의 모양을 키우고 있지만 이럴 때는 백의 약점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 자기의 모양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뛰자마자 보시면은 끊는 것 등이 전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변은 생각보다 꽤 약점이 많거든요. 자, 여기 선수죠. 이쪽을 끊어도 백은 지금 이계 선수기 때문에 축은 아예 몰 수가 없고요. 백이 두는 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연쇄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좌측도 축이 해결이 되면 끊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붙이고 뛰는 것도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백이 상변에 깊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백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뭐 이제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흙이 씌워갑니다. 씌워가요. 씌워갑니다. 물론 백이 죽지는 않겠지만 연타로 끊어갑니다. 백이 무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지금 하변에서 뭔가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은 지금 이 하변 때문에 상변을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흙의 한 칸은 일석이조가 되겠죠? 집으로도 크고 상변도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아주 멋진 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